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 칼바람까지 불어서요.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입니다. 와, 서해안과 제주도 등 내일 아침까지 눈 내리는 곳도 많습니다. 운전 조심, 미끄러운 길도 조심.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네, 자세한 날씨는요.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인증샷 당첨되신 분들 지금 자막 나갑니다. SCV님 그리고 테스너스님 고맙습니다.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장 다 크게 띄워주세요. 네. 귀여운 아가가 손가락 뿌이 피하려다가 미처 다 펴지 못하고 찰칵. 너무 귀엽습니다. 네, 못 폈어요, 다. 네. 한상 스폰으로 챙겨보는데 오늘은 큰 TV로 본방사수라고 올려주신 SCV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김하은 아나운서님, 그대는 천사인가요? 라고 올려주신 테스너스님. 일단 이 손글씨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거 하은 앵커 본인이 올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 지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방송 후 저희가 직접 2분 뽑겠습니다. 생방송 보시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샵 JTBC 상암동 클래스 달아서 꼭 올려주세요. 네, 오늘도 상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따 포항의 겨울바다 숨은 명소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드론으로 찍은 풍경, 영상 편집하던 PD님이 너무 감동해서 바로 포항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지금 이 방송 챙겨보고 계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날씨부터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자, 김민재 기상캐스터. 다른 말 필요 없이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추운 건가요? 네, 오늘 날씨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기록으로도 확인되는데요. 기상 관측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이번 한파는 10위 안에 드는 기록적인 한파입니다. 어제도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파고드는 칼바람에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로 추웠는데요. 오늘은 훨씬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한낮에도 영하 9도에 머물러서 종일 춥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영남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모레까지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낮아서요. 수도관 동파와 농작물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따뜻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을 퍼붓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 산지에 5에서 15cm, 많은 곳에는 호남 많은 곳에는 20cm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춘천 영하 14도, 부산도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9도, 창원, 부산 0도까지밖에 못 오르겠습니다. 며칠간 쌓인 눈들이 강력한 한파에 잔뜩 얼어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기보다는 장갑을 착용해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는 크리스마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이틀 뒤 성탄절을 앞두고요. 어린이들의 걱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어떤 걱정이에요?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서 못 오면 어떡하나, 또 빙판길에 썰매가 미끄러지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인데요.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는 이 정도 추위는 잘 견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날씨와 교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날씨 들으신 대로 한파 속 도로 살얼음 때문에 운전하기 위험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 많은가 봅니다. 오늘 빨간색의 출근 정체 구간 평소보다 훨씬 드문 편인데요. 다만 경부선만큼은 오늘도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다소 혼잡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의선 인천 방향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반대 서울 쪽으로는 부천부터 신월까지 짧은 정체 나타납니다. 제2경의선은 남동 주변에서만 양방향 정체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남 지역의 폭설 실시간 상황 좀 확인해 볼게요. 50cm 이상의 적설량 나타내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날은 이렇게 버스처럼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 발생 위험 높으니까 50%까지 충분히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말을 맞아 나들이 떠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내일 지방 방향 혼잡은 낮 12시쯤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6시 24분쯤 3호선 무학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약수에서 구파발역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무학지역의 역무원은 화재가 크게 난 상황은 아니라면서 복구, 운행 재개 시간은 진행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건대입구역을 지나던 지하철 7호선이 고장나 2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기도 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강풍과 폭설로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면서 관광객 18,000여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오늘도 비행기 운항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도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이 호수로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임실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인화성 물질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진압하는 동안 인근 고속도로 17km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눈 덮인 도로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 실려있던 종이 상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전남 강진군 남해고속도로에서 7.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매서운 눈보라로 인한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공항,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람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전편 결항됐습니다. 오후 6시 30분까지 결항한 항공편은 280편에 달했고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도 절반 이상이 멈춰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관광객 18,000여 명의 발이 묶인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대해 1%포인트 낮추고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시행을 2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합니다.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석방 불원서를 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사면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 뒤인 오늘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40대 여성을 중학생들이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걸 본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학생 한 명이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신발을 던집니다. 이번엔 2명이 다가가 발로 얼굴을 차고 뛰어올라 등을 걷어찹니다. 여성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폭행당한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런 폭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이 자리를 뜬 뒤였지만 폭행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성을 폭행한 중학생 2명은 15살과 16살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 지난달 병원에서 숨진 4살 송사랑 양입니다.
팔꿈치를 다쳐 골절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수술 끝나고 먹겠다던 젤리를 입에 넣어주지 못한 게 가장 한이 되는 부모는 사랑이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 더 한스러운데요.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이 안녕. 안녕. 노래해볼까요? 대구대구대구대구대구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많이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행복했습니다. 귀여워. 지난달 장난치다 벽에 부딪힌 아이는 팔꿈치 일부가 부러졌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밥 먹고 젤리 먹자고 사왔어요. 한참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배고픈데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수술 끝나면 먹자던 젤리는 끝내 못 먹었습니다. 16분 만에 끝난 수술. 마취가 깨는 과정에서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받으면서 나오는데 애가 이미 몸이 창백해진 거예요, 이미. 제일 크게 가슴이 아파요. 입에 넣어보기라도 해줄 걸. 부검했지만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록은 부실했고 CCTV도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산소 포화도에 대한 측정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감정 의뢰 예정인데 결과가 나와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제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도시락보이 우선 도시락부터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도시락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대가는 2천만 원. 이게 조금은 무거운 뉴스입니다. 최근 일어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청부 살인이었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범행 전 2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16일 낮에 한 50대 여성이 집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가족이 다음 날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사흘 만에 경남 양산에서 피의자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범행 당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여객선 승선권을 살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범행 장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빨간 전만에 뭔가 가방이 있죠. 네네네. 저게 이제 옷 등이 들어있어서 이제 갈아입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추궁을 해서 살인 교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털어놨습니다. 고향 선후배 박모 씨, 고향 선후배 사이인 박모 씨가 드러눕게 해라, 못 일어나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가로 계좌이체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그 이유도 밝혔나요? 일단 경찰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와 박 씨가 지난 8월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박 씨가 혼자 살던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김 씨에게 피해자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범행 전에 제주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그때마다 이 박 씨가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 수사로 좀 진실이 제대로 좀 드러나서 처벌받을 사람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하네요. 네. 다음 도시락 바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번엔 갑질 의혹인데요.
이게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이른바 막말을 했던 김민아 창원시의원이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에 의한 갑질 의혹이네요. 맞습니다. 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온 건데 지난해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김 의원은 창원에서 한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경남의 한 사설 구급대가 요소수를 사려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고. 뒤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사정을 해도 주지는 않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시기가 몇 시인데 저랑은 하냐는 식으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했더만 주고 안 주고는 자기 마음이라고. 저희 구급차를 전국 주유소 어디를 가도 주유를 못하게 하겠다. 쓰레기야. 네, 이제 취재인 배승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최근 뒤늦게 주유소 사장이 김 의원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김 의원 측 입장은 나왔나요? 네,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 상당 부분 과장됐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욕을 해서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소수를 한 통에 6만 원에 6배나 비싸게 팔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6만 원이 아닌 3만 원에 팔았고 가격이 비싼데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이 불편해서 일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진실이 뭔지 좀 후속 보도가 나오면 또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또 열어보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으로 바로 가볼까요? 오늘 뭐가 많습니다. 오늘 든 게 많네요. 오늘. 다음 도시락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제는 전면전. 이 가수 이승기 씨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이제 2라운드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승기가 칼을 빼든 건데요. 대표와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음원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게 법적 대응에 나선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형사고소, 이제 민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승기 측은 음원료 미정산에 이번엔 광고 모델료 일부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 3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건데요. 이 광고 모델료의 10% 정도를 광고 대행사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챙겼다 이런 주장입니다. 양측의 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졌는데 소속사 후크는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6억여 원을 줬다고 합니다. 같은 날에 음원료 명목으로 48억여 원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승기는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승기는 소셜미디어에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 이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어서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소송 경비를 제외한 정산 금액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단순히 뭐 50억이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또 이선희 씨잖아요. 그래서 이선희 씨가 뭐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로도 굉장히 뭐 논란이 조금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팬클럽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제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에 한 발짝 물러나 있는데 일단 이선희 씨와 이승기는 사제지간으로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이 이선희 팬클럽 연합이 성명문을 먼저 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타이틀로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이승기가 방관하고 있는 점이 이해 불가. 이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라. 이런 입장이고요. 또 소속사에 대해서도 소속사의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 모든 활동의 수익 분배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라면서 이 국민 가수로서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또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시락 더 있을까요? 제가 아까 가득 담겨 있었던 건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더 단단해졌다. 이것도 이제 역시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방송인이죠. 박수홍 씨. 박수홍 씨가 오늘 이 아내 김다혜 씨와 100년 가약을 맺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네, 오늘이요. 아까 금요일에. 이미 지난해 혼인신고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건가요? 네, 이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여 만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건데 코로나19 그리고 가족과의 금전 갈등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죠. 앞서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청첩장을 공개하고 소감도 밝혔는데요. 이건 먼저 보시죠.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저희 두 사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살겠습니다. 네, 고양이 채널에 저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냈는데요. 더 단단해졌다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박성우 씨가 또 연예계 마당발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혼식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서울 모처에서 소수 지인만 초대해서 조용하게 치른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절친으로 알려진 손원수, 2부는 방송인 붐이 사회를 맡고요. 축가도 이제 방송인 박경림과 가수 멜로망스 김민석, 코미디언 이동우, 김민석 등이 부른다고 합니다. 유재석과 김국진 등 동료들도 하객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가족 참석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차차 풀어가야 할 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 속상한 심정을 애둘러서 표현했습니다. 네,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되길 바라면서 결혼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보이 이도선 기자였고요. 이어서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준비해 주시죠. 네, 루돌프 출발.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인데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굿모닝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자꾸 딸랑거려서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세계는 웃지 못할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소식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인데요. 한 여성이 지금 막 기계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죠. 네네네. 네, 지금 뭐 심지어 저 뒤에 루돌프 머리띠 한 남성 보이십니까? 저 남성한테 막 컴퓨터를 던졌어요. 저 남성 이용주 캐스터 아니죠? 저 아닙니다. 네. 예, 비슷한 분이고요. 지금 뭐 고릴라처럼 막 이거저거 던지면서 막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 20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25살 맥 밀리가 이런 난동을 부린 거라고 합니다. 그녀는 게이트 근처에서 연결 항공편을 확인한 뒤에 자신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을 잃어버린 줄 착각한 맥 밀리가 아이들을 찾아오라면서 술안을 막 피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막 직원한테 컴퓨터 던지는 건 물론이고요. 막 공항 기계들도 막 다 때려 부쉈거든요. 맥 밀리는 결국 출동한 미국 국경보호기관 요원들에게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외신들은 맥 밀리의 이런 행동으로 공항 내에서 1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맥 밀리는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아이들은 다행히 무사한데요.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이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져서 엄마가 화를 냈는데 결국에 지금 엄마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엄마한테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공항에서 폭력을 하게 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두가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는데요. 중국 시신 안치소와 화장장에 있는 이 시신들이 지금 안치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중국 정부가 최근 방역 완화 이후에 사망자가 줄었다는 통계를 내놨지만 외신이야 SNS에서는 그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베이징의 한 화장장 직원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에 업무가 몰리고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화장장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하네요. 예, 같은 날 홍콩 일간지 명보 역시 베이징 시내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등 시신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장소에서는 모두 시신이 넘쳐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호흡 부전에 따른 사망자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하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심각하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은 끝냈지만 이 메시, 축구의 신 메신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캐스터가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메신! 예,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축구 영웅 메시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그 화폐, 돈에 새겨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폐는 대단한 인물만 새기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지폐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살아있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새기는 거 처음 봅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0페소 지폐 모델로 메시를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10으로 시작하는 1,000페소가 선택됐는데요. 아마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지금 예상 도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내부에서 나온 이 약간 장난스러운 제안에 불과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보도까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 아르헨티나 축구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진심인데 아르헨티나 정말 대단합니다. 비교가 안 되네요. 다음 소식도 이어가 주세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 노래 아세요? 아니 근데 원래 가사 가을 아니에요? 가을? 원래는 가을이죠. 아시네. 원래는 가을인데요. 뭐 겨울이라고 편지 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쵸. 네, 지금 멕시코에서는 언론인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화제입니다. 자, 멕시코 언론인, 문화평론가 등 180명이 함께 작성한 공개 편지입니다. 받는 이는 멕시코 대통령. 내용은 언론 탄압을 그만두라는 건데요. 대통령이 비난 언론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면 이 나라의 피비린내가 더해질 것이라는 항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죠? 예, 정확한 이름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네, 멕시코 역사상 89년 만에 탄생한 좌파 성향의 대통령인데요. 임기의 3분의 2가 지났는데 지지율이 70%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공공연하게 적대시한다는 점인데요. 네. 대통령이 직접 매주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의 이름을 화면에 띄우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낙인을 찍는 건데 누구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사실 이 편지는 결정적으로 최근 발생한 멕시코 유명 앵커의 피습 사건 때문에 작성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무장 괴원들이 나타나서 앵커의 차에 총을 막 난사했다는데요. 예,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공교롭게도 이 앵커는 피습 하루 전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난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멕시코 언론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 또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멕시코가 언론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현 대통령 재임 3년간 무려 42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는데 올해만 해도 최소 16명의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찍으면 언론인이 총 맞는 나라 이런 그 제목으로 이 소식 다룬 기사도 있던데 지난번에 저희가 다룬 그 남수단 기자의 의문사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권력의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걱정돼요. 네, 다음 소식 보여주시죠. 네. 예. 이번 주말이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네. 분위기 제대로 나는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난리 났죠? 막 형형색색 음악에 맞춰서 불빛들이 막 쏟아지고 막 놀랍습니다. 예뻐요. 절경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게 뭐 놀이공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집이고요. 입장권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고 저기 집의 주인님께서 자비로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은 벌써 9년 넘게 헬로윈이나 이 크리스마스처럼 기념할 만한 이 날이 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쇼를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저는 무슨 디즈니랜드인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분 좀 있으면 즐거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도 너무 부러워요. 좀 너무 구경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나 할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올해 크리스마스엔 이제 보다 환상적인 쇼를 위해서 드론도 지금 보시죠. 300대를 막 날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드론 쇼는 막 우리 어디 막 놀러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의 조명 쇼는 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세도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렇긴 해요. 그래도 역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제대로 납니다. 예,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 팍팍한 경제 상황에 확실히 이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콩닥콩닥 이 설레는 마음만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월드 클래스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서울지하철 3호선 아까 화재로 잠시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바로 화재가 진압돼서 이제는 운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운행이 재개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나라박 이슈까지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가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샵JTBC, 샵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돈을 낳는 통장 쪼개기.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네, 노래처럼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월급 들어오기 무섭게 대출이자 공과금, 카드 대금 다 빠져나가고 나면 정말 허무하죠. 그런데 여러분, 통장만 제대로 활용해도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필요 없는 곳에 잘못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재테크 방법, 돈을 낳는 통장 쪼개기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돌프네요. 안녕하세요. 루돌프입니다. 텐션 좋습니다. 돈을 허투루 안 쓰려고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이렇게 좀 쪼개서 통장 여러 개 분담 나눠 놓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좋은 방법인가요?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혹은 금융지식에 좀 약하신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한 통장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 통장만으로 자금 관리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통장으로 우리가 돈도 쓰고 수입도 다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는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나의 수입도 꽉 잡고 그리고 지출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편하다 이런 건데 통장 쪼개기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가장 초보 단계다. 통장 쪼개기 처음 해본다라고 하신다면 급여 통장 외에 급여 통장을 포함해서 4가지의 통장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급여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개를 나눠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CG를 준비했어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요, 이 급여 통장에는 더 이상 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쪼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통장 쪼개기를 하며 이 급여 통장에는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 조금씩 자금을 나눠서 분담을 해야겠죠. 이 생활비 통장은요,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유동지출과 고정지출까지 나누어서 2가지로 나눠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초보 단계에서는 생활비 통장 하나로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고정지출이라고 한다면 보험료, 그리고 월세 등을 얘기를 하고요. 유동지출이라고 한다면 식비나 커피값이나 혹은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비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달에 쓸 만큼만 나누어서 생활비 통장에 넣는 건데요. 욕심을 좀 내가지고 아니야, 난 한 달에 무조건 30만 원만 쓸 거야 라고 해서 너무 또 지나친 금액을, 작은 금액을 넣게 되시면 오히려 통장 쪼개기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가계부를 쓰시고 나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금액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축 통장에는 우리가 다양한 저축의 유형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선저축, 후지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자금을 떼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기억해 두실 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정기 적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강제성을 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통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좀 키우실 수 있고요. 다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좀 더 저축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를 위해서 수시 적금까지 가입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금 통장이 마지막인데 뭔가요,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가령 달마다 받는 게 아닌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은 비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이잖아요. 이런 수입을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셨다가 적게는 급여의 한 달치 혹은 많게는 3개월치까지 넣어두셔서 혹은 우리가 조의금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축의금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병원비를 사용한다거나 할 때 이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뺏으시면 되고요. 약속해 주실 것은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 쓰지 않으시는 거. 그래요?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상금 통장은 1에서 3개월치 월급을 담아놓는 게 좋다. 그럼 이 비상금 통장에는 다른 통장과 달리 꽤 큰 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최대 3개월치라고 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시면 금리가 거의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 좀 내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이때
때 보통은 재테크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CMA 통장이랑 MMF 통장이거든요. 이 CMA 통장은 우리가 증권사나 종합금융사의 종합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네. 거고요.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통장들은 보통 이자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체크카드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체크카드가 연결이 가능하고요. MMF 통장은 은행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단기에 자금을 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ATM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두 개 상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이자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금을 넣어두셨다가 이자를 언제 빼시든 상관없이 이자를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둔 것처럼 요즘은 CMA 통장, MMF 통장도 이자가 꽤 쏠쏠하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3.65%짜리도 있군요. 네. 비상금 통장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한번 통장을 만드는 거 고려해봐라.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4개 정도로 분산했고 좀 5개 정도로 분산했고 네. 이렇게 통장을 쪼개려면 통장을 결국 계좌를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네. 요새 보면 대포 통장이나 뭐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거 막으려고 하나 계좌를 트면 20일 있다가 하나를 틀 수 있어요. 네. 이거 다 하려면 몇 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막 4개 정도 만들려면. 그거 말고 좀 간단하게 내 돈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맞아요. 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예 은행에서 그러면 다 복잡하니까 하나의 통장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상품을 내놓은 것들이 그래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KB국민은행의 상품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통장 안의 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B국민은행의 마이피 통장을 활용하시면 통장 자체는 하나인데 이 돈을 우리가 앱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기본비, 생활비, 비상금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카테고리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장만으로 통장 쪼개기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 쪼개기를 하고 싶은 만큼 어떤 비용은 기본비, 어떤 비용은 생활비, 비상금 이렇게 나누어서 또 심지어 비상금으로 나눈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은행이기 때문에 더 편리한 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이게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많이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었을 뿐이고요. 네. 요즘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통장 안의 통장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재테크에 많이 나오는 또 통장 종류 중에 하나가 파킹. 아우. 파킹 통장. 이걸로 통장 쪼개기 하는 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파킹 통장, 네. 파크, 그러니까 이게 차를 좀 잠깐 세워놓는 것처럼 이게 돈을 잠깐 예치를 해두는데 이자를 준다.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도 이자를 더 주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비상금 통장이라고 하면 금액도 꽤 크니까요. 특히나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파킹 통장이라고 하면 많이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2%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토스뱅크와 에큐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4%까지 이제 금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서 파킹 통장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받는다고라고 생각이 들 만큼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금 통장이라 하면 말 그대로 비상시에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뺏을 수 있으면서 금리를 챙길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비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을 파킹 통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우리 상클의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여행 작가님 킴 스트래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역시 오늘 영상미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달에 오셔서 멋진 드론샷으로 순천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은 어떤 여행지로 떠나볼 건가요? 오늘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겨울바다가 아름다운 고장 포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지금 아까 지도도 나왔지만 우리 한반도를 호랑이라고 표현하면 그 호랑이 꼬리 쪽이 호미곶이잖아요. 네. 여기가 또 새해 명소, 해맞이 명소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여기가 그 호미곶이 이제 해맞이 장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호미곶은 호미곶부터 영일대 소욕장까지를 남부 해안이라 그러고요. 오늘은 영일대부터 시작해서 북부 해안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해볼 건데요. 네, 저 방금 나온 상생의 손. 네네. 제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경북 영덕에 계셨어요. 그래서 포항을 진짜 자주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람은 상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걸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드론샷으로 멋있습니다. 네. 어디부터 우리 바로 출발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코스는 이제 환호공원이라는 곳입니다. 환호공원은 좀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스페이스워크라는 새로운 인공 구조물이 생겼는데 저게 이제 체험형 조형물로서 마치 그 롤러코스터처럼 생겼죠. 청룡열차처럼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청룡열차 타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체험형 조형물인데요. 지금 열차가 아니라 저기를 걷는 거군요. 근데 저기가 강풍이 불면 막 좀 흔들려요. 무서울 만큼. 그래서 아주 심한 강풍이 불면 사람을 이제 못 올라가도록 통제를 하는 곳이고요.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스페이스워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와, 멋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저기는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저기는 이제 못 걸어가는 곳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이고. 저도 처음에 가기 전에는 저기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괜히 로프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시고요. 못 가는 곳으로. 네. 근데 상당히 길어 보이거든요, 길이가. 네,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333m. 그런데 전 구간을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절반 구간 정도 이제 직접 체험해서 걸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기서 보는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기 굉장히 좀 드론을 타고 드론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높은 곳에서 포항의 영일대 해변, 저기 뒤에 보이는 곳이 영일대 해변이거든요. 저 바다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저게 조형 예술 작품 같아요. 그래서 저걸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스코에서 건설해서 기증한 조형물입니다. 철강에서 하니까 저걸 만들었군요.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 여행지는 이제 용한리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용한리 해변에서부터 칠포 해변을 걷는 4km 구간을 만날 건데 그 해안 산책로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 용한리 해변은 우리나라 3대 서퍼스의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해서 그 서퍼스 파라다이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파도가 항상 저렇게 많은 편이라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즐기러 많이 찾아갑니다. 지금 파도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거 느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네, 그 해안 산책로가 약 4km 정도 이어져 있는데요. 칠포 해변까지 이어져 있는데 저 파도가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라서 제가 겨울만 되면 꼭 다시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아주 파도가 아름다운 시리도록 푸른 파도를 만나는 그런 해변이 바로 용한리에서 칠포까지 이어지는 4km 구간의 해변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칠포 해변, 그러니까 작가님의 요즘 말로 최애 해변인데 이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런가요? 저기는 늘 파도가 저렇게 아름답게 치고 있고요.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파도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해변이라고 손꼽은 곳이 딱 두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포항 칠포 해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대화를 잠시 멈추고 이 칠포의 감동적인 파도 소리에 함께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도 말 안 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일 멈추시고 들어보시죠. 이 시간을 계속 끌고 싶어요. 하지만 생방송이니까
와, 킹스트랩을 아니 저는 저 영상미도 영상미인데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감동이 막 생겨요. 근데 직접 장비 다 챙겨가서 녹음도 해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행을 다닐 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도 들으면 정말 그 여행지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리를 녹음하는 편입니다. 여행 다닐 때.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저 칠포해변의 멋진 파도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데 저걸 실제 그 장소에 가면 어떻게 봐야 한눈에 딱 볼 수 있을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파도를 항상 가시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한 2박 3일 정도 촬영했는데 하루 정도는 파도가 아예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항상 기상청 정보로서 파고가 그냥 파도의 높이가 2m 이상인 날 찾아가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파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m 이상. 요새 불멍하듯이 가서 딱 의자에 앉아서 파도멍 미니 의자 하나 챙겨가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병에 커피 한 잔 담아서 커피 한잔 가시면 드셔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다 챙겨 가시고요. 네. 아, 뭔가 시름이나 걱정, 근심을 다 쓸어갈 것 같은 기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드넓고 인적이 드문 해변을 거닐면서 이제 아름다운 파도를 봤고 다음 장소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 장소는 저기에서 보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낮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곤륜산입니다. 곤륜산? 네, 곤륜산이라는 곳은 저기 보시면 일출이 아름다운 이제 전망대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저기를 이제 한 20분 정도 등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20분이 시종일관 오르막길입니다. 근데 그래요? 그 20분을 투자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 있는데요. 와. 180도로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와, 지금 앞에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이 저렇게 해가 딱 보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네. 거침없는 바다와 함께 만나는 일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20분만 올라가서 딱 고생하면 바로 나온다 저 장면이. 20분 내내 오르막길입니다. 그래 20분이 조금 힘들긴 해요. 네, 정말 힘든데요. 근데 겨울산이다 보니까 땀은 안 나더라고요. 바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네, 다음 장소로. 20분 때문에 너무 지금 충격받았나? 가파른 길로 20분이라 그래도 뭐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장소는 이가리 닷 전망대라는 곳인데요. 이가리 닷 전망대. 그 칠포 해변에서부터 이제 드라이브를 하듯이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가리 닷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 닷 전망대가 단 모양처럼 그러네요. 생겼죠. 지금 화살표처럼 단 모양. 저 화살표가 독도를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또, 와, 진짜 멋있네요. 되게 신기해요. 정말 단 모양이죠. 네. 그래서 닷 전망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독도까지는 거리가 251km라고 그러는데요. 저기서 보면 독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 독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저 전망대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전망대 아래쪽으로도 혹시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여행을 오시면 저 전망대까지만 보시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저 아래까지 내려가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바위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만나는 바위숲은 왠지 좀 특별한데 저 바위숲길을 거닐다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전망대의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막 그렇게 아직 엄청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방송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요? 제가 좀 핫플레이스라서 이가역 이가리 약간 비슷해서 아니 이가리다. 이가혁 앵커가 아빠라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이제 둘러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머금고 저는 이렇게 킴스트래블님 TV로 만나는 걸로 만족하고요. 근데 이게 아담해 보이는 이 감상 포인트 말고 또 이 다른 특별한 포항의 겨울바다 담을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어요? 묵은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묵은봉. 네, 묵은봉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 저렇게 걸어 올라가셔서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겨울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산 정상에 배가 있죠. 저게 뭐예요? 저기 예전에 아주 좀 흥행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는데 그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좀 세트장 개념으로 배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배였는데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저 배를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산 정상에서 만나는 배의 풍경이 정말 독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명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곤륜산은 20분 오르막길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묵은봉은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요? 저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길은 400m 정도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둘레길로 저렇게 보시면 그 길 옆으로 길이 나 있죠. 네. 둘레길로 걸어 올라가는 코스가 1.5km 정도 됩니다. 둘레길은 훨씬 더 완만한 거죠. 네, 근데 더 멀죠. 아, 네네네. 그래서 한 편도는 이제 가파른 길로 가시고 편도는 둘레길로 내려오시면 딱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포항시가 그 코로나19로 새해맞이 공식 축제를 중단을 했었는데 그게 2023년 1월 1일까지도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단을 계속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아쉬운 분들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상크리 여러분께 우리 상클 식구들의 상클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클이 여러분께 또 다른 일출 명소도 좀 소개해 주세요. 포항 가시면 호미곶 일출이 아주 유명하지만 호미곶 일출 외에 제 개인적으로 호미곶 일출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은 영일대 일출입니다. 우와. 해상 누각이죠.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해상 누각이 있는데 저 영일교를 걸어서 들어가는 한 100여 미터 정도 걸어서 들어가는 2층짜리 누각인데 저 누각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와, 뒤에 태양과 너무 예쁜데요? 이게 드론으로 또 찍으니까 이게 다 지금 우리 작가님이 찍으신 거죠? 저랑 저희 촬영팀이 팀이. 네. 와. 바다 위에 이런 누각까지 정말 멋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입니다. 네, 이 킴스트래블님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은 이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항상 영상 보다 보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포항 포인트 잘 기억해 주셨다가요. 또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캡처까지 해놓으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많이 가셨으면 후기로 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네, 보내주시면 맞아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 가면 더 좋다고 하니까 네. 조만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작가님 덕분에 오늘 아름다운 겨울바다 여행 잘했습니다. 킴스트래블님 다음에 좀 일찍 더 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오실 때 평소보다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매서운 바람에 현재 영하 1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2도로 매우 춥고요. 어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파에 더해 충남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영남의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모레까지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낮아서요. 수도관 동파와 농작물 냉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따뜻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많은 눈을 퍼붓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5에서 15cm, 호남 많은 곳에는 20cm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3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15도, 전주 영하 9도로 약 1시간 전보다 1도가량 더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9도, 창원, 부산 0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이번 강추위는 연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긴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잘하죠. 네, 너무 감미로운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로망은 늘 있는데 이번에는 눈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요즘 눈이 왔다가 추워졌다 계속 반복이 돼서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오려나 좀 궁금하긴 했는데 눈 대신 좀 추운 날씨와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니까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탄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아주 큰 이벤트,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성탄 특집 유튜브 상클 2교시 오늘 준비한 게 정말 많습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저희가 직접 사비로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인상 깊은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우리 상클이 여러분 모두 QR코드 찍고요.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함께해 주십시오. 네, 그럼 잠시 뒤에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